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포니링크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상장된 코스닥 기업을 좀 종목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포니.ai라고 하는 중국 기업이에요. 이 회사가 원래 기존에 진작에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IPO를 시도를 했는데 계속 연기가 거듭이 되면서 최근 11월 25일에 원래 상장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지금 연기가 돼서 제가 알기로는 11월 26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화요일이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는 이미 나스닥의 포니.ai라는 기업이 상장이 돼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국내 기업 포니링크와 이 중국의 자율주행 회사인 포니.ai와 이름이 비슷하죠. 그렇다라는 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업 때문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포니링크라고 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입니다. 자, 어떤 연관 접점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자 지금 들어왔는데, 일단 홈페이지 상으로 봤을 때는 접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포니.ai와 포니링크의 이 영문 폰트가 비슷하다라는 것 말고는 지금 여기서는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미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위라이드라고 하는 자율주행 중국 기업이 있습니다. 자, 그 회사의 차트 현황을 좀 볼 텐데, 지금 이 차트죠. 자, 이 회사가 10월 25일에 상장을 했어요. 지금 현재 주가는 9.15% 상승 마감한 19.87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고, 자, 눈에 띄는 거래일이 좀 보입니다. 이 장대 양봉을 기록하고 있는 11월 11일이죠. 자,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봐도 나오질 않아서 확인을 하지는 못했는데, 위라이드의 주가가 이날만 거의 뭐 44%인가요? 종가 마감을 했던 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상승을 보였는데 그 다음날 바로 23%또 빠지는 이런 주가의 변동성을 보여줬고요. 냉탕 온탕을 반복하는 이런 엄청난 변동성 가운데 최근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면서 19달러대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율주행하면 생각나는 기업 뭐가 있습니까? 단연 테슬라죠. 테슬라도 최근에 이렇게 좋은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테슬라가 상승을 가져갔었던 중요한 두 가지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때였죠. 테슬라의 로보택시 발표 이후에 급락을 했었는데, 자, 이후에 테슬라가 이 컨퍼런스 콜에서 여러 가지 이제 미래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를 하면서 불안했던 투자자들을 좀 안심시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면서 어느 정도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가 싶었는데, 이날이 미국 대선일이었죠. 자, 미 대선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그때 이렇게 강한 상승을 지금까지도 이어가면서 최근에는 또 트럼프 당선인이 이후에 있을 자신의 정권에서 정부 효율 위원장으로 예고했던 대로 일론 머스크를 내정하겠다라고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율주행 그 시장 내에서 규제 완화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 시장 내에서 대장주의 흐름으로 가장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아까 살펴봤던 위라이드, 테슬라는 미국에 상장이 돼 있고 둘 다 자율주행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과연 테슬라처럼 이렇게 또 같은 흐름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의문점을 갖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위라이드의 차트를 보면 그렇게 상반된 흐름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라고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위라이드와 마찬가지로 포니.ai도 중국의 그 까다로운 상장 절차를 피해서 지금 미국 시장으로 상장할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예의주시 해봐야 되는데, 이 포니링크가 포니.ai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먼저 포니링크의 간단한 기업 개요를 좀 살펴볼게요. 자, 지금 11월 25일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는 1470원대 지금 주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1879억 원, 발행된 상장 주식수는 1억 2780만 주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발행 주식수를 가지고 있고요. 자, 주요 주주 구성을 좀 살펴보면 젠백스 앤 카엘 외 10인이 25.06%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세 내역을
영향력을 좀 살펴보면 젠벡스 앤 카일이 21.75%로 최대 주주로 지금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삼성제약이 1.8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포니링크의 관계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랑은 뭐 밀접한 관련이 없는 걸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경필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좀 익숙한 사람이죠. 네,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그분이 맞습니다. 그분이 정계를 은퇴한 뒤로 현재 이 포니링크의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분이 0.36%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주주 구성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회사의 실적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알아볼 수 있는데 일단 매출은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질적인 성장 면에 있어서도 적자로 전환된 뒤에 적자폭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을 봐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이렇게 적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매출의 성장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과 당자 비율, 유보율을 봤을 때 재무 건전성은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기업의 뭐 펀더멘털을 흔들 만큼의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것만 봤을 때는 좀 간단히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이 정도로 좀 살펴보고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고 있길래 매출이 지금 이렇게 역성장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 올해 3분기 보고서입니다. 자, 사업의 내용, 이 카테고리에 들어와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여기에 회사가 주요 사업으로 가져가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전문 기업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력 사업을 설명하면서 해외 패션 의류 사업 부문 영역을 중심으로 명품 병행 수입을 하고 있다라고 주력 사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00년에 설립이 됐고요. 2002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오랜 연역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해외 명품 병행 수입 이거 설명 안 드려도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프라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명품 브랜드들을 병행 수입하는 것을 주력 사업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이 두 가지 사업, 무선 인터넷 서비스 그리고 해외 명품 병행 수입 이 두 가지 사업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신규 사업으로 올해부터 추진 중인 이 자율주행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해외 법인과 합작 법인을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 해외 법인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포니.ai죠. 중국 기업. 자, 이 회사와 현재 합작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소개해드렸던 사업이 주력 사업들인데 매출 비중을 좀 보시면요. 명품 병행 수입이 79.89니까 거의 80% 대부분의 매출이 이 병행 수입 쪽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무선 인터넷 솔루션 사업이 거의 한 20% 정도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앞선 그 자료에서 봤죠. 매출은 역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여기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어지지 않고 있는 내용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두 가지 해외 명품 병행 수입과 무선 인터넷 솔루션 쪽으로 이 포니링크를 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 있는 영역은 앞으로 신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율주행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내용은 여기에서 설명을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후의 영상에서는 그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만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정관의 사항에 보면 올해 3월 15일부터 추가되었던 이 변경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차량 정보 사업이다라고 언급이 나오고요. 카 쉐어링 그리고 카풀 관련 중개 서비스업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등의 여러 가지 사업 목적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조금 더 내려보면 각종 차량의 뭐 개조, 수리, 유지보수, 제조 판매 이런 것들이 나오죠. 올해 3월부터 회사의 사업 목적이 이런 것들로 추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사의 연역을 좀 살펴보면 원래는 이 회사가 필링크 I에서 젠벡스 링크 I로 사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게 2020년도였죠. 근데 최근 들어와서 2024년 6월에 포니링크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보시면 경영진들의 중요한 변동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쯤 보면 임시주총을 통해서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이 남경필 대표이사가 공동대표로 선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6월 10일이죠. 그러면 지금 살펴보았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세 가지 변동사항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자, 정관이 변경되었죠. 정관이 변경이 된 게 올해 3월 무렵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사업 목적이 추가됐는데 자율주행 사업에 대한 사업 목적 그리고 차량 관련된 뭐 운수업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었죠.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 두 번째
변동 사항은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사명이 원래는 젠백스 링크였는데 이게 포니 링크로 사명이 바뀌었죠. 이 포니 링크의 폰이라는 걸 봤을 때도 우리가 포니.ai와 협력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표이사가 선임이 됐습니다. 자, 이게 6월이었죠. 사명이 변경된 것도 6월이었고요. 자, 남경필 대표이사로 선임이 됐는데 이 변경된 세 가지가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신사업이죠. 신사업은 자율주행 차량 관련된 사업에 포커스가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주가는 이것들을 많이 기대감으로 반영을 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주가는 선반영이죠. 이따가 차트를 알아볼 텐데 지금 말씀드린 김에 이 무렵에 차트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갔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다시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이 포니링크의 지금 차트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주가는 1470원대에 머물러 있고요. 아까 제가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었던 이 3월, 자, 이때가 3월이죠. 3월 무렵이었고, 그리고 6월에 대표이사가 이제 선임이 되었죠. 자, 이 사이에 많은 변동사항이 있었는데 주가의 흐름을 봐서도요. 이때 많은 기대감들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면서 자, 전고점인 3,900원대까지 주가가 상승했었던 모습을 그 많은 변경사항이 있었던 그 시기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뉴스를 보면서 도대체 이 포니링크와 포니.ai는 자, 어떤 사업 영역으로 같이 가고 있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올해 8월 8일에 나왔었던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포니.ai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니링크의 지분은 2.93%였다라고 합니다. 이건 8월 8일 기준이겠죠. 그러니까 점점 주식 비율을 높여서 포니링크와의 사업 시너지 영향력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포니 AI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한 자율주행 산업의 선두주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사업 분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그리고 로보택시, 로봇 트럭을 개발하고 있고 미국, 중국 일부 지역에서 이미 300여 대의 로보택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니 AI는 포니링크와 자율주행 자동차 사업을 위해서 경기도 성남의 오퍼레이션 허브를 통해 자율주행 차량의 개조 및 시험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10월 18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미국 IPO 신청을 해서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좀 불러일으켰던 기사였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기보다는 밑에 나오는 그 사업 내용을 좀 보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가져왔는데 지금 보시면 중국 언론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평가받은 기업 가치가 약 8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조 원 정도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미국에서 설립된 포니 AI는 실리콘밸리,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의 R&D 센터를 설립한 후 중국과 미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자율주행 테스트 및 운영 허가를 취득을 했다. 자, 허가까지 취득을 했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300여 대의 로보택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징적인 게 토요타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요타의 시에나 모델을 기반으로 했고요. 그리고 렉서스의 모델도 기반으로 해서 이 로보택시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중국, 미국 중심으로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을 통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고요. 물론 아직 흑자 전환은 하지 못했습니다. 영업 손실이 아직은 더 많은 편인데 손실폭도 최근 와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좀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모든 자율주행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상업화가 가시화되면서 이러한 영업 손실폭은 점점 그 폭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자, 현재 190대 이상의 로봇 트럭을 독립적으로 운영 중이며 중국 최대의 화물 물류회사, 자, 화물 물류회사 나오죠? 시노트랜스와 협력해서 500만 킬로미터의 자율주행 거리를 축적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지금 자율주행 시장이 개화가 되고 상업화 국면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상용차, 운수업 쪽이겠죠? 자, 이 포니 AI와 합작 법인을 설립한 이 포니링크도 마찬가지로 이 운수업 관련해서 이쪽으로 사업 모델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 관련해서 좀 근거를 찾아보면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분기 보고서에 이 정관에 관한 사항, 우리가 사업 목적 추가된 걸 봤었잖아요. 거기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요. 여기 중간쯤에 보시면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육상, 수상 및 항공운송 지원 서비스업,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자, 여기 화물 운송에 대한 서비스가 나오고요. 여기에도 나오죠. 신규 사업이라고 하고 가로치고 운송 관련 사업에 따른 사업 목적 추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내용에도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 관련 신규 사업 추진을 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아까 우리가 포니 AI에서 살펴보았던 이런 로봇 트럭 사업, 중국의 최대 화물 물류 회사인 시노트랜스와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었던 이런 화물 운수업 쪽으로도 포니링크가 관련 접점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자료를 좀 검토해보고 차트 분석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자, 과거에 발행했었던 이 전환사채권, 이 발행에 대한 내용을 좀 보면, 일단 금액은 300억 원의 규모예요. 300억 원의 그 목적은 운영자금으로 300억 원을 전부 다 사용할 것이다. 만기 유지율은 3%고 사채 만기일은 2028년 2월 13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환가액은 3,227원입니다. 현재 주가가 대략 1,400원대잖아요. 그래서 이 3,227원에 대한 전환은 당분간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전부 다 주식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6.89% 정도 되는 비중이다라고 알 수 있고요. 전환을 할 수 있는 시작일은 2026년 2월 13일이기 때문에 이때 날짜 이전까지 주가가 3,200원대를 크게 상회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 관련된 오버행 이슈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리픽싱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리픽싱 조건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전환사채에 대한 이런 오버행 이슈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자, 누가 받았는가가 사실 중요하겠죠. 이 전환사채를 누가 발행을 받았는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 여기 나오죠. 자, 홍콩 포니 AI가 나오고요. 그리고 준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 이 사람은 임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18일에 포니 AI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50억 원의 지분 참여를 했는데, 전환사채, 아직 주식 전환은 하지 않았지만 300억 원 가량을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어떤 사업적인 접점만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지분 참여에 있어서도 결을 같이 하고 있다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니링크의 3분기 보고서 내용에서 임원에 관한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 황정일, 남경필 이 두 분이 공동 대표로 현재 있고요. 그리고 아래 내려보시면 제임스 펑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타 비상무 이사라고 나와 있는데 신규 사업을 담당 업무를 하고 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포니 AI의 CEO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로 포니 AI의 임원들인데, 이 제임스 펑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니링크의 이 비상무 이사로 임원으로 등재가 돼 있으면서 포니 AI의 대표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단순히 뭐 MOU 차원의 접점이 아니라 포니 AI의 흥황성쇠가 포니링크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물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포니 AI의 상장 이후의 주가 움직임이겠죠. 상장 이후에는 단기간에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확률은 큽니다. 하지만 그 지속성이 얼마나 유지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분명한 변수로 좀 두어야 되는 부분인데,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좀 개인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사항으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자, 과거에 이 지금 정관이 변경되면서 많은 주가 상승을 가져갔었던 이 3,900원대의 차트 흐름을 보면요, 시장에 많은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박스를 형성을 하면서 이때 투자를 하셨던 분들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자율주행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겠죠. 근데 어떠한 이유 때문이었는지 시장에서도 뉴스에서도 알 수 없는 이유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단에 새로운 박스를 형성하면서 이 박스를 돌파하고자 하는 흐름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위로 올라갈지 아니면 옆으로 더 길지 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 가운데 지금 갭이 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소견으로 단기간에 이 지금 박스를 뚫어내면서 위에 예전에 가져갔었던 이 자율주행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이 3,000원대 주가까지는 단기간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 2,000원대에 머물러 있는 이 갭 있죠. 자, 여기 비어있는 구간까지는 충분히 뚫고 올라갈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시점이 당연히 포니 AI의 상장 이후에 결정이 나겠죠. 그래서 그 후의 움직임들이 어느 정도 거래를 동반한 시장의 수급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 저는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매물대까지는 충분히 단기간 내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변수로 좀 가져가야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그 강도가 얼마나 더 셀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또 주가는 급락할 수 있는 변수가 또 공존합니다. 근데 제가 올라갈 확률이 크다라고 좀 포인트를 두는 이유는 지금의 주가는 그래도 상당히 바닥권에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였었던 1,000원대까지 과연 얘가 떨어질까라고 저는 그렇게 크게 확률을 두지 않습니다. 급등이 나오지는 않더라도 급락이 나올 확률이 적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비어있는 이 빈집 여기까지는 단기간 내에 우리가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신 분들이라면요. 자, 저도 처음 접해보는 종목이고 기존에 전혀 하지 않은 신사업을 갑자기 추가를 하면서 대표도 추가되고 사명도 바뀌면서 막 이렇게 급변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객관적인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추적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면 좀 분명해 보입니다. 멀지 않은 미국 나스닥 상장, 자, 포니 AI가 상장 이후에 어떤 흐름을 가져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주가의 흐름의 모멘텀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빈집 구간을 한번 잘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요즘에 제가 영상을 자주 못 올렸더니 좀 구독률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600명 돌파하고 1000명까지 빨리 좀 돌파가 돼서 1000명이 되면 여러분들과 제가 또 라이브로 소통할 수 있는 자격이 또 주어집니다. 저는 그날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런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수익이 10배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식은 쉽게 되실 수 있도록 저 텐섬이 나눔태기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